네, 자, 볼까요? 오늘은 첫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지금 이제 받아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첫날은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 첫날이 좀 가장 늦게 끝나요. OT도 해드려야 되고 또 끝나고 나서 이제 스터디랑 기본적인 좀 공부 방법이랑 이런 것도 지도를 해드려야 돼서 오늘은 아마 6시 정도 다 돼야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직 이제 단톡방 신청 안 하신 인강생 분들도 이제 이거 확인하시고 저한테 친구 추가 요청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톡 단체방에 이런 식으로 제가 초대를 해드려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톡 게시판 제가 1번부터 8번 공지까지 찾아서 리플 달아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이제 톡 게시판이 어딘지를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도 알림 있는데 옆에 보면 줄 3줄짜리가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와요. 그 중에 톡 게시판 여기 들어가시면 1번 공지부터 8번 공지까지 있는데 차례대로 읽어보시고 이제 리플을 달아주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카톡 단톡방 이제 보내실 때 아까 그냥 이거 정보 안 보내주신 분들도 계셔서 요거 이제 단톡방 보내실 때는 본인 성함하고 이제 잘려서 안 보이죠? 성함하고 이제 그 방문각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수강하시는 강좌나 직강인지 인강인지 여부 요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원노트를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직 원노트 가입을 안 하신 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입한 이메일을 여기 밑에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 올리신 거 보고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쉬는 시간에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이런 식으로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메일에 제가 무슨 원노트를 이제 공유했다고 이렇게 메일이 와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뭐를 공유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와요. 그러면 요걸 이제 열기를 하시면은 저희 전체 원노트를 여실 수가 있는데 원래 작년까지는 강좌별 원노트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원노트는 모든 수강생이 쓰시고 1, 2월 되면 또 기본 이론만 하고 3, 6월 되면 또 심화반 하고 그럼 여러분들 관리도 힘들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냥 전체 통합된 이론 원노트 하나 즉 2020년 이제 한면 전체 원노트 내에 이렇게 섹션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만 이렇게 이제 섹션 암호를 걸어놨는데 이 암호가 이제 여기 기본 찌반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를 이제 매 첫 시간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 섹션에서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푸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아마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섹션에 들어가 계신 분은 그리고 아직 초대 못 받으신 분은 일단 암호 미리 좀 적어 놓으셨다가 좀 이따 초대돼서 열리시면 그때 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노트 자체를 아직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게 핸드폰하고 노트북하고 둘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핸드폰 어플상에서는 이제 영어로 원노트 치셔서 요거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도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될 게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은 핸드폰 용량이 적으신 분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컴퓨터 사용을 하실 때는 여기 이제 초록창 이런 데다가 한글로 치면 이게 또 잘 안 뜨거든요. 그래서 MS 원노트 이렇게 영문으로 치시고 이거 나중에 다운 받으셔서 그래서 일단 회원 가입을 한 이메일을 아까 말씀드렸던 3번 공지 밑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승인을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단톡방에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될 것들이 독해도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가입 후 똑같은 아이디 여기 적어주시면 이 선생님이 이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 2월 기출특강 인강수강은 여러분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이론 단과만 들으시는 분, 독해를 안 듣고, 근데 그분들은 독해 기출특강을 제공을 할 건데, 이게 수업 중간에 이제 풀이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편집해서 올리다 보니까 직강으로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강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즉,
독해 단과만 듣거나 이론 단과만 들으시는 분만 여기에다 적어주시면 되고, 그 외의 분들은 여기 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직강생 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론 해설을 한 3, 40분 정도 하고 바로 그 과목의 기출을 20분 정도 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어학개론을 했다. 그럼 어학개론 마인드맵 보면서 이제 그 해설하고 바로 그거 해당하는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직강생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또 인강생도 기본 이론반 들으시는 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들으시는 분은. 근데 단과 수강자만 여기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교재 구입하신 분들은 이 밑에다가 이제 리플을 조금 다 달아주시고, 제가 수량 파악을 좀 해야 돼서, 그리고 인강생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OT 자료 기존에 올렸던 거에서 조금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여시면 요렇게 이제 뜰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면서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8번 공지에 있는 일단 오른편에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 오셔야 되는 그 진도를 이제 5과목을 이제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교과교육학내 이제 교수법 파트를 이제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학개론 부분 중에서는 통론 부분, 그리고 문법은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파트까지, 그리고 고대문학은 선진문학, 현대문학은 오사시기, 이렇게 이제 진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그 마인드맵 내용하고 이제 기출문제집하고 볼 거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기출문제집을 미리 풀어오시는 게 이제 과제가 되겠어요. 아니면 바로 수업 시간에 풀게 되면 이제 내용 파악도 안 되고 기출문제 양이 워낙 많고 논술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로 푸시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 풀어오시고, 오늘은 이제 처음 보셨을 테니까 제가 이제 미리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제 문제 한번 훑어보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에 있어서는 그 마인드맵하고 기출문제집은 수업을 듣는데 꼭 필수적인 교재라 다 있으셔야 되는데, 작년도 기출문제집을 가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7, 8월 수업부터는 그 추가된 논술 그 페이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신 분은 2020년도 기출 문제만 따로 출력해 갖고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면 아까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작년에 7, 8월 수업도 안 듣고 2019년 이제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논술 문제를 09년 거부터 17년도 거까지 다 출력을 또 하셔야 되고 20년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있으신 분은 이제 오늘 수업 들어보시고 정 안 되겠다, 불편하다 하면 그때 구매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기존 거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인드맵은 똑같으니까 따로 또 구매 안 하셔도 돼요.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아직 한국어 마인드맵 이제 못 받으신 분은 1교시 수업 나가는 프린트 조금 이따 이제 나눠 드릴 테니까 일단 불편한 대로 그거 보시고 1교시 끝나고 나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단체방에서 조금 이제 그 해주셔야 되는 게, 대화명을 좀 본인 그 이름으로 좀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기호 쓰시거나 한자 쓰시거나 이러면 제가 가끔씩은 이제 개별톡 드리거나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검색도 힘들고 이제 그 관리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럼 단톡방은 뭐에 쓰느냐? 여기에 제가 공지사항을 쭉 올려요. 근데 가끔 이제 공부 때문에 나는 카톡을 안 쓰겠다 이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원노트에 공지사항을 동시에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그 원노트는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기는 것만 되고 쌍방향 소통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난 그거 감안하고도 그냥 이제 안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원노트 통해서 자료는 똑같이 드리는데 이제 본인이 뭔가를 올리거나 하실 수 있는 그 창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단톡방 통해서만 모든 질문을 소화하고 받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자료나 이런 거에 뭐 오탈자 발견하셨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제보를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으면서 궁금한 질문 있잖아요. 그래서 직강생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쉬는 시간에는 질문을 안 받아요. 그래서 다 수업 마치고 나서는 이제 그
질문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고 즉흥적으로 하시는 질문보다는 이 형식을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서 질문을 하고 가면 그게 공유가 안 되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직인강 모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공유하실 수 있게 이왕이면 이제 그 카톡방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노트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지금 이제 원노트를 초대해 드렸을 때 여기 이제 쳐서 들어가시면 비밀번호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로 여기 이제 기본 이론반 강좌에서 예를 들면 교재 수정사항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에 있는 수정사항은 이미 다 여기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 마인드맵에서 틀린 부분 요거 미리 보시고 이제 수정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 기출문제집은 수정사항을 좀 다 반영을 이미 해가지고 지금 새로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발견되는 기출문제집의 오류사항은 여기에 이제 계속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톡방 그 정보하고 같이 연동해가지고 공지사항을 올릴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 그 정보 요런 것들 이제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질의응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주의 질문이라는 게 있고 이 섹션별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여러분이 이따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다음 주 토요일이 되기 전까지 올라온 그 한 주간의 질문은 일단 이 금주의 질문에 제가 넣어요. 본인이 이제 답변은 제가 카톡에다 안 달고 여기에다 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질문을 여기다 다 옮겨놓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토의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 답변도 제가 다 옮겨드려요. 근데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답변을 쭉 달아드려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확인을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이 한 주간 질문은 보통 이제 2주만 제가 유지를 하고 지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뭐 문법의 방위명사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다라고 하면 여기 문법 부분 중에서 이 품사 이 부분에 같이 이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 질문을 일단 여기서 급하면 바로 보고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고 이 날짜가 기한이 경과하면 여기 진도별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보어 관련 질문을 했다 그럼 이 성분에 있을 거고 오늘 어학에서 뭐 변조 관련 질문을 했다 그럼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꼭 다음 사항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외부 교재나 뭐 다른 스터디 하시면서 하신 그 내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끼리는 토의가 가능하신데 저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까지 하게 되면은 너무 이게 이제 그 일주일 동안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만 근데 1, 2월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만 다뤄요. 그래서 안 다루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일단 스킵하시고 왜냐면 3, 6월에 또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한 부분 중에서 내가 설명이 미진했거나 놓쳤거나 아니면 또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거를 위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처는 항상 꼭 여기에서 내 그 질문의 제목 이게 뭐 어학개론이면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언에 대한 거다 그러면은 이제 방언의 어떤 부분에 대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지면 기출문제집 마인드맵이면 마인드맵 해서 이 페이지 수를 꼭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 질문자 쓰시고 이제 질문 내용을 여기에다 적어서 카톡 단체방에 그냥 이렇게 여기에다 그냥 여러분 올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원노트는 여러분이 편집이 안 되고 보시기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직접은 못 올려요. 여러분들한테 편집 권한을 한번 줬더니 이제 그 섹션이 다 없어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요건 이제 열람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카톡 단체방에 여러분이 이 형식을 지켜서 질문을 한 주간 올려주시면 제가 이거를 쭉 옮겨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사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출처 예를 들어 기출문제집 이 부분이다. 그 마인드맵 이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그 해당하는 사진을 꼭 항상 같이 찍어서 오탈자 제보할 때도 마찬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1강 수업에서요 그냥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도 질문 공유를 할 때 어느 부분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저도 일일이 자료 또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만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동 중에도 보고 이렇게 할 때 딱 이제
그 바로 어떤 질문인지 파악해서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 형식을 좀 지켜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퀴즐렛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이용 방법은 여기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교육학 그 다음에 어학개론, 고대문학개론, 현대문학개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비밀번호 다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것도 이제 어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중국어 음성 지원도 되고, 여기 학습하기 기능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 퀴즈 같은 것들도 풀 수 있고 해서 유용한 어플이니까,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문법을 제외하고, 문법은 기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네 과목에 대한 기입 문항을 여기에다 입력해서 이제 매주 드릴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짜투리 시간에 이제 그 확인학습용으로 계속 이제 들으시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스터디에서 어휘 같은 것들을 입력해서 또 사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반은 매주 이제 판서 공유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이런 영상이나 이런 자료, 해석 자료 같은 것들은 따로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출 문제에 있는 뭐 독해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해석 자료를 미리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요거 수업 시간에 너무 이렇게 필기하느라고 집착하지 않으셔도 이제 이런 해설 자료는 다 드리니까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것도 주차별로 쭉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공부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직 2020년도는 최종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창 2차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기 올려드릴 거고, 그 외에 이제 합격자 수기들 16년 거부터 쭉 여기 모여져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응시 희망하는 지역들 수기가 있으시면은 공부 방법 같은 것들, 그러니까 1, 2월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1년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랑 좀 여기 어떤 이제 조건에서 공부를 했는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찾아서 나한테 가장 좀 유사한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시고 공부 방법을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합격자들이 이제 주고 간 자료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또 시간 관리라든가 이제 뭐 임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도 여기 중국어 공부 방법 영상 미리 찍어 놓은 거를 여기 제공을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부 계획 표 세울 때 쓰실 수 있는 포맷 같은 것도 올려놨으니까 이제 보도록 하시고, 지금은 제가 2차 기간이라 상담 진행을 못 하는데 2차가 22일에 이때 끝나고 나면 그 주는 이제 설날이라 안 되겠네요. 그래서 설날, 구정은 올해가 좀 빠르죠.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직인 강생들 이제 그룹 상담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담을 진행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보다는 공부의 일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기간 동안 한 3주 정도가 있기 때문에 3주간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공부했는지를 기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걸 보고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할 때 효과적으로 조금 재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전에 교육학을 했다 그러면은 조금 상세하게, 그래서 교육학을 뭐 몇 시간을 했고 이제 어떤 파트를 했고 또 이제 어학도, 그러니까 진도를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방식, 기출문제집을 풀으신 건지 아니면 뭐 해설서를 읽으신 건지 간단하게 메모해가지고 그 공부 일지표를 작성을 해오시면 더 맞춤형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 이거는 인강생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희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주제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는 1, 2월에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도별로 풀다 보면 그거는 모든 진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해당하는 포인트를 배우고 그것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또 주제에 있는 포인트로만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또 문제를 보는 눈이 또 많이 좁아져요. 그래서 이거랑 어떻게 엮어서 한 문제 내에 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즉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1, 2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재수생들도 있으시니까 이제 처음 수업을 들으시는 초수생들은 아직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N수생 분들은 여기 이제 기출문제를 쭉 올려놨는데, 원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기출문제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04년 거부터만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기출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97년 원년도부터 그 기출문제를 다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하시면 이게 총 22개년도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이제 한 개 연도씩 계속 이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90분씩 이렇게 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 합쳐가지고 그 기입형 서술형으로만 되어 있고 그 제한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한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 형태로 오전에는 항상 하루에 한 세트씩. 근데 지금 당장 하루에 한 세트씩 하는 게 이제 부담이 되시면은 조금 반반씩 쪼개서 뭐 2, 3일에 한 세트도 좋고요. 근데 N수생분들은 요거를 하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주제별로도 풀고 연도별로도 풀고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 나가시는 게 1, 2월에는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임용 시험을 보려고 1년간 지금 준비를 하는 거니까 시험에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다를 내가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단기 합격의 이제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고득점으로 단기 합격을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은 다 다르겠죠. 근데 공통적인 방법은 문제 예상이나 예측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은 게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아무런 컨텐츠 없이 바로 여러분한테 문제 한번 내봐야 하고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1, 2월은 그 컨텐츠를 채워가는 과정. 그래서 임용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뭐고 그동안은 어떤 유형으로 나왔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3, 6월에도 또 똑같은 기출문제를 한 번 더 푸는데, 우리가 어떤 책도 내가 이제 아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기출도 한번 푸신 다음에 2회독, 3회독을 할 때마다 볼 때마다 되게 새로워요. 그 문제가 내가 이걸 언제 풀었지 이렇게 새로우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냈구나, 이거랑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가 또 생겨요. 그래서 1, 2월에는 다른 욕심 부리지 마시고 무조건 기출을 1회 완독한다. 근데 그 기출량만 해도 22개년도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독해도 또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 단권화 방법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재 자체가 이제 그 단권화를 하기 좋게끔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빈 공간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수사의 활용이다. 그러면 이 수사의 허지용법에 대해서 기출문제 나온 건 드리고 여기 공란에다가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1, 2월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 확인학습 문제만 제공이 되고요. 3, 6월부터는 이제 하프 모의고사 가 이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들을 계속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해 나가시면 나중에 이 포인트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 또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해서 만약 문제를 만든다, 그럼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여기다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걸 오리고 붙이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는 이제 라벨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4칸짜리, 이게 스티커 형태 재질이잖아요. A4랑 똑같이 놓고 출력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 단거나 할 수 있는 그 양식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올려드려요. 그럼 그거를 직강생 자료실, 또 분들은 수업 페이지에서 출력하셔서 이 해당하는 진도별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1, 2월에는 기입형 모의고사 문제로 확인 학습용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복습하셔서 기출 문제 내에서 다시 제가 이제 문제를 재조직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추체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일찍 오셔서 이제 그거 이제 시간 정해가지고 보통은 제가 30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거 푸시고 확인학습용으로 해서 그 해당하는 부분에 붙이시고, 그래서 이거를 1, 2월에 단거나 틀을 잘 갖춰 두시면 나중에 그 자료를 회독하는데 엄청나게 효율이 증가를 하고요. 1, 2월에 이걸 밀려두면 나중에는 엄두가 나서 못하거든요. 계속 이제 문제가 이제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 2월에는 뭐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밖에 안 되고, 3, 6월에도 모의고사 문제 해봐야 뭐 전공 A니까 13문제 이렇게 되지만 7, 8월이 되면 막 한 주에 문제가 7, 80개씩 쏟아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거든요. 미리 안 해놓으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거나 하면서 내가 시험 포인트 정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독해 수업을 들으시고 조금 약간 많이 어떻게 해야 되나 엄두가 안 나시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는 한 4,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문학 작품이 이제 2개 정도 나오고, 이제 중국어 대화 지문, 그리고 고급 중국어, 중급 중국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중국어 지문이 나와요. 근데 현대 중국어 지문은 어차피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고 좀 독해력에 의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 중국어 실력으로 이제 푸셔야 되고, 중국어 대화 부분은 보통 어휘를 물어보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도 미리 이제 어휘를 습득을 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학 부분이잖아요. 근데 고대 문학도 뭐 한 문제 나오고 이제 현대 문학도 한 문제 나오는데 그 한 문제를 위해서 막 몇백 작품씩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만약에 소설이다, 그럼 광인일기다, 악규정전이다, 뭐 계속 이제 노신작품 나오는데 그거를 전체를 다 보기에는 그 절선에서 나오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분들만의 이제 독서 카드, 독해 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독해 문제집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문학적인 정보, 상식, 그리고 이제 감상 요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요즘도 문학 과목이 있죠. 그래서 문학 과목 보면 그 작품에 대한 뭐 감상 이런 게 이제 독해 작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작가의 시점은 무엇인가, 수사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하였는가 이런 게 나오지. 한국어를 한국어 해석 묻는 게 안 나오듯이. 그래서 일단은 그 독해 정보 그 카드를 요약을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우디엔 시험 포인트를 그 카드 안에 요약해서 나만의 걸 만들어서 그거를 자꾸 해독하는 방식으로. 근데 지금 독해 같은 경우 그래도 반가운 게 이제 기출이 꼭 이제 섞여서,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새로운 것도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꼭 기존에 나왔던 기출 지문에서 이제 한두 개는 내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회독도 이제 그 독해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1, 2월에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기출이 되었던 것 중에서 현대도 시가 나올 수가 있고 산문이 나올 수 있고 소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고전문학도 또 작년처럼 시가 나올 수도 있고 사가 나올 수도 있고 민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산문이 고대 산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고대는 소설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수호지가 이제 나온 적이 있고 하기는 하지만 삼국지가 나온 적이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완전 알려진 그런 소설이 아니면 그래서 그 각각별로 주제 리스트를 정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어디 보자. 여기 이제 샘플 같은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제가 여기 만드는 방법 영상을 찍어서 미리 올려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그 카드를 만드는지를 이제 한번 해보시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저희 그룹 상담할 때 이제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기출에 나왔던 지문만 매주 수업 끝나고 나면 차곡차곡 모아서 리스트업이라도 일단 해두시고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그 방법 배우셔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미리 이 영상 보고 오늘 이제 스터디 짜게 되면 스터디원들하고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서로 나눠서 하면 일주일에 한두 작품만 자기가 해갖고 와서 이제 같이 공유하면 되거든요. 설명 보시고 이제 공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공유 부분에서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만한 자료 같은 것도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될 게 지금 1, 2월에는 이거 질의응답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본이론반 섹션하고 공부법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OT 자료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러분이 수업 전에 뭐를 해와야 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 그 문제집에 있는 거를 미리 풀어오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진도별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페이지 수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 그 목차, 기출문제집에 있는 목차랑 비교해서 그럼 거기까지를 풀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기출문제가 되게 많고 어떤 건 되게 적어요. 그러면 그 주에는 그 기출문제가 제일 많은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어학계로는 기출문제가 총 12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뭐 다른 과목은 한 5페이지 이렇게밖에 없다. 그럼 상대적으로 제가 진도를 비슷하게 잘랐을 텐데 12페이지까지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수업 순서는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해요. 그럼 오늘은 5개 과목 중에서 어학개론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학개론을 여러분들이 정신이 조금이라도 이제 그 맑을 때, 그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또 문법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이제 그런 색깔 활용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반복이 되게 중요해요. 효율적인 반복은. 근데 불필요하고 지루한 반복을 할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조금 많이 힘들고 한 이유가 패턴이 생기고 그게 정착이 되면 약간 강박처럼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못 놔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기출문제집 위에 있는데 이제 주제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잠시 이런 게 일종의 주제 리스트거든요.
근데 이게 번호가 1번이잖아요. 어학개론. 그래서 이 주제에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까지 있을 것 같으세요? 과목당 다 200이 넘어요. 근데 우리 총 5개 과목이고 어학이 따로 있고 독해가 따로 있죠. 그럼 시험 포인트가 몇 개예요? 1500개인데 우리 시험에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출까지 하면 그게 더 늘어나겠죠? 저기 독해까지 하면? 근데 시험에 몇 문제 나와요? 시험에 23문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독해 예측할 수 없는 지문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확률이 예를 들면은 이거 다 해가지고 뭐냐 그 이론만 놓고 따지면 이론이 한 19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시험 포인트가 1200개다. 그럼 1200개 19문제는 몇 프로예요, 여러분? 1%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몇 프로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확률을 위해서 내가 1200개를 다 본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해서 쪼개서 본 게 기억에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한 부분에 엄청나게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기출만 풀고 넘어가면 그게 제일 중요해서 1, 2월에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 6월에 그 부분은 또 복습이 되고 안 한 부분을 하고 7, 8월에 그 부분은 또 복습이 되고 그러니까 3번 이제 순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수업 시간에 해준 거는 해준 거고 요걸 안 했으니까 난 이 부분을 복습한다. 이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온 것만 하는데 이 나온 것 중에서도 간혹 보면 여기 막 노란색 칠해져 있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선 주제예요. 노란색, 핑크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회색으로 이제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우선 주제. 그 딱 봐도 기출이 2회 이상 되어 있으면 3번도 나올 수 있고 4번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된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진도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순서에 되게 많이 집착을 하세요. 항상 차례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언제 경험했어요? 수학 풀었을 때 항상 행렬하고 집합하고 포기하고 막 영어 같은 거 할 때 막 투부정사하고 포기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그 순서에서. 근데 시험은 실제로 걔네가 나오는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항상 순서대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문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순서를 집착해서 책을 보게 되면은 명사, 대명사 이런 거 보다 이제 한숨 나와가지고선 이제 멈추는데 그래도 대명사는 시험에 조금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동사다. 그러면 품사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보고 그 안에서도 또 시험에 더 많이 나온 거를 먼저 보고 그럼 선생님이 앞에 거를 이해를 해야 뒤에 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근데 심지어 문학도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가우디에는 그냥 내가 인지하면 되는 거지 꼭 앞뒤가 연결되어야만 내가 전체 맥락이 이해되고 이런 거는 문학 일부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하나의 단과적 지식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나중에 그거로 회독을 하면서 연결성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즉 퍼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통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너무 이제 이런 고시 공부는 힘들다. 그러면 1000몇백 개의 퍼즐을 우리가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퍼즐을 맞출 때 반드시 1번 퍼즐을 찾아서 1번 맞추고 2번 퍼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부터 찾아요? 만약에 사람의 얼굴을 퍼즐로 한다. 눈동자, 입술 이렇게 색깔 들어간 것부터 먼저 찾아가지고 형태를 갖추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험을 볼 때 구석기 시대부터 뭐 하시는 분이 있나요? 난 구석구석 볼 거야. 말해서 구석기 시대부터 이런 분 없잖아요. 근현대사 나오면 근현대사 먼저 하고 효율성을 따진단 말이에요. 교육학 공부를 하실 때도 시험에 안 나오는 1번 챕터 1부터 이렇게는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전공 공부만 하라 그러면 그 순서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특히 지금 같이 뭔가를 병행하시거나 이제 그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시는 분일수록 더 이 우선순위에 집중을 하시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오늘 했던 것 중에서 나는 이거를 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다. 그럼 버려서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일단 이제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오시는 거는 되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오시되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풀었던 기출 문제 중에서 이거는 내가 미리 알았던 거야 라는 게 있고 이거는 정말 듣보잡이다 처음 본다 생소하다 라는 게 있을 거고 요거는 뭐 좀 아리까리하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항상 색깔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해결이 되면 다시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근데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노란 거는 내가 아예 모르는 거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녹색은 내가 다 알았던 거다. 근데 뭐 주황색은 약간 애매했던 거다.
라고 하는 거를 기출 문제집에도 표기하고 그 기출 문제집에 해당하는 그 마인드맵에도 미리 표기를 해가지고 오시면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거는 이제 이해를 안 갔던 건데 수업을 들으니까 해결이 됐네? 그럼 색깔을 바꾸시면 되죠. 그쵸? 근데 그냥 교재에다 그렇게 색깔을 칠하는 게 부담되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원노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노트에 그 교재 사진 찍어서 올리고 원노트 같은 경우 이런 그리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수시로 이해도에 따라 이 색깔을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구별해서 그 모르는 걸 줄여가는 과정이 이제 효과적인 고시 대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수많은 시험 포인트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그 우선순위에 내가 어떤 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모르는 거를 먼저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부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근데 습관상 아는 거를 보면 반갑고 또 알아도 한 번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계속 순서대로 도돌이표처럼 또 그 앞에부터 하다 보면 아는 건 계속 강화가 되는데 모르는 건 계속 방치가 되니까 계속 몰라져요. 그러면 느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아까도 말했듯이 불필요한 그 중복을 피하려면 항상 체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마인드맵이든 기출문제집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는 뭐 원서도 우리 이론서든 모르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구분, 요거를 이제 한 장 항상 하시고 이 모르는 걸 없애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마인드맵 내용만 읽어보고 오시면 돼요. 아, 그래 나는 시험 그 수업 시간에 한다는데 다 봐야지?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마인드맵 내용은 대부분 요약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 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국어 이론서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론서도 절대 정독하지 마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중국집에 전화를 걸리고 전화번호를 찾는데 모든 중국집을 기억부터 정독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정독하는 순간 그런 비효율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전 찾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단어 모르면 그 단어만 찾지 그거에 빠져가지고서는 뭐 A부터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팁이 임용을 진짜 빨리 초단계에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임용 시험 보기 10분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기 10분 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10분 동안 뭔가 책을 볼 수 있는 걸 허락해 줬어요. 아, 그러면 뭘 보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 10분을 사시면 진짜 초단기 합격을 해요. 그때는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막 시험에 나올 거 내가 막 해가지고 그것만 초치기로 집중 엄청 해서 보시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10분이 더해지고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진짜로 7, 8월에 저희 수업 들어와가지고서는 그렇게 초단기로 합격하신 분들도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공부 방식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항상 이제 이거를 이제 기출 풀어오시고 그 마인드맵에 아는 거랑 모르는 거 표시해 오는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과제고요. 요것만 해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는 항상 미리 제가 그 기출 문제를 쭉 먼저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게 프리뷰. 오늘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나온 시험 포인트를 한번 확인하고 그 해당하는 부분만 마인드맵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부분을 기출 풀이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마인드맵에 본인의 이해도를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면 또 기출문제도 그렇고 수업을 듣고도 해결이 안 된 미지의 것들이 이제 남겠죠. 그럼 걔를 우선순위로 삼아서 끝나고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에 아까 모의고사 문제 단권하는 부분, 그래서 차주 기입형 모의고사를 이제 미리 드리니까 이제 그거 보시고 이제 풀어오시면은, 그러니까 직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일찍 오셔서 모의고사에 미리 이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항상 확인 모고 푸는 시간 해가지고 그 모고 풀고 그거 단권화해서 이제 복습하고 이런 용도로. 그래서 복습의 방법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복습 우선순위인데 그 복습 우선순위는 무조건 기출 횟수. 기출이 제일 많이 된 거를 우선으로 봐요. 무조건 걔가 1번 타겟.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재개념화. 나에게 맞는 논리로 재정리, 재소화, 재조직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설명드린 방식이 저랑 인지구조가 같아서 완전히 이해가 쏙쏙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마다
이해를 하는 방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설명을 했을 때는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다시 가르치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내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중국어 어학개론에서 중국어의 문법 특징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풀고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짝 스터디 혹은 스터디 원에게 이제 가르쳐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의 뭐 고리버적인 성격을 내가 설명을 한다. 그런 기출은 뭐가 나오고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뭐고 이 중요한 특징은 뭐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내 말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단권화 말씀드렸듯이 아까 하시고 그거를 이제 계속 회독을 하시면서 시험엔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럼 앞으로 얘가 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는 거. 이게 이제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좌뇌는 US 메모리처럼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근데 우리는 단기도 아니에요. 순간 기억. 봤는데 그냥 휘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 음성으로 인지하고 한번 보고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그 순간 기억이나 단기 기억이 꽤 오래 가는 편인데 특히 나이를 이제 먹을수록 하루하루 다른 걸 여러분이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뇌로 넘기면 우리가 잘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은 그 어머님 나이 때도 막 설거지 하시면서도 막 다 들으시고 그 내용 막 줄줄줄 다 이제 꿰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럼 그 선수의 모든 그 스펙 기록 다 외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맨날 초치기를 하면서 내가 뭐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럼 그 사람의 생일 그 박소연 그 연예인 박소연 같은 경우에는 건망증이 그렇게 심한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그 아이돌의 얼굴과 그 저기 스펙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관심, 흥미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쓰는 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이제 그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단순히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문제로 전환을 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쓰는 뇌가 창의적인 뇌 쪽으로 가시게 되면서 우뇌로 사고가 전환이 되고 이거는 되게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 내기를 하시는 거를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쭉 한번 훑어보세요. 지금 푸는 거는 시간이 없고 어떤 게 나왔는지를 좀 한번 훑어보세요.